연준의 뉘앙스부터 좀 해석을 해보고자 합니다. 12월 FOMC로 돌아가서 다시 좀 보도록 할 텐데요. 지금 표를 보시면 12월 FOMC 기준으로 봤을 때 매파적인 기준금리 인하의 정석을 그대로 좀 네. 보여줬습니다. 12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4.25에서 4.5%로 25bp 인하를 단행을 좀 했었는데요.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는 동결, 소수 의견을 개진을 하기도 했습니다. 점도표 그때 봤을 때 보니까 클리브랜드 연은을 제외하고도 3명 정도의 위원이 회의에서 동결을 좀 전망을 했고요. 회의 과정에서 인하로 의견을 좀 바꾼 사람들도 일부 보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번 금리 인하 결정에 있어서도 연준 안에서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좀 의견이 좀 분분했던 음.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. 근데 이번 회의에서 기준 금리를 결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키포인트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점도표 그리고 수정된 경제 전망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좀 했습니다. 전반적으로 경기 전망은 상향으로 조정을 좀 하는 모습이었고 2025년 인하 횟수는 4회에서 2회로 축소를 하는 내용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그 기자회견 내용도 봤을 때 정책이 생각보다는 좀 더 매파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요. 무게 중심이 아까 그 경기랑 고용 그리고 물가 이렇게 연준의 책무가 두 가지가 있는데 고용에서 다시 한번 물가 쪽으로 기운 것으로 해석이 되고 시장 예상보다도 더 매파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아무래도 생각보다 물가가 좀 잘 잡히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다 보니까 굳이 금리 인하를 이렇게 많이 할 필요 없지 않을까? 그쵸. 라고 이제 연준에서는 좀 해석을 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그럼 여기서 또 키포인트였던 점도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점도표를 화면에다 제가 띄워놨습니다. 24년과 25년 물가 전망치가 각각 0.1%, 0.3%포인트 상향 조정이 됐고요. 실업률은 올해와 내년 4.2%, 4.3%로 소폭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. 이 성장률은 24년이 2.5%로 상향 조정됐고요. 25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2.1%로 0.1%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. 이것들을 다 반영을 했을 때 올해 인하 횟수를 기존 4회 정도였거든요. 여기서 2회로 하향 조정이 됐고요. 25년 올해 말에 봤을 때 기준금리 전망치를 50 베이시스 포인트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.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인하 횟수를 2번 정도로 유지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이미 후퇴했는데 굉장히 더 후퇴하는 모습을 음.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미국 금리 선물 시장에서 반영된 연말 기준금리는 한 4% 수준으로 보여지고 있고요. 점도표대로 연내 추가 한 번에서 한 2번 정도 인하만을 현재 반영하고 있습니다. 12월에 의사록과 더불어서 최근 연준 위원들의 발언 같은 경우를 잘 살펴봤더니 금리 인하 속도 조절 필요성이 굉장히 크게 보여지고 있습니다. 특히나 이 1월 인터뷰를 보면은 이 보우먼 이사가 기준금리 인하 종료를 또 주장을 했고요. 그 근거를 살펴봤더니 현재 기준금리 수준이 이미 중립금리에 도달 혹은 또 음. 근접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. 또 이 부분은 보우먼 이사뿐만 아니라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도 함께 좀 동의를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가장 크게 또 힘을 싣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. 또 이걸 또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12월 수정경제 전망상의 중립금리 추정치는 이 분포를 봤을 때 고점 3.875%로 형성되긴 했는데 이 12월에 FOMC 회의 이후에 최근 일부 연준 위원들이 판단하는 중립금리 수준은 더욱더 음. 높아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. 전반적으로 올해 글로벌 증시 전망이 상저하고 요런 흐름이다 보니까 네. 좀 상향 조정하는 수정치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트럼프 효과가 이미 그 전부터 사실 증시에서는 좀 나타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이 와중에 ISM 관련해서 서비스업 지수가 발표가 됐었는데 세부 지표 중에서 특히 물가 이 관련한 지수가 예상보다는 사실 큰 폭으로 좀 상회를 하게 되면서 물가 부담을 더하기도 했습니다. 근데 이번 서베이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이 대부분 산업에서 다 관세 우려하는 내용들이 그쵸. 관세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. 관세 부과 가능성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지금 서비스업에서도 같이 큰 영향을 주고 있고 관세 부과 전에 선제적으로 미리 좀 대응하려는 움직임들도 파악이 좀 되기도 했습니다.
트럼프 대통령 취임이나 본격적인 관세 부과가 시작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재고를 좀 많이 비축해 놓으려고 수입을 많이 하는 그 수요들이 좀 몰리게 되면서 가격 상승에 좀 기여했다라는 의견들도 좀 있고요. 실제 인플레이션 압력과 더불어서 현재는 우려에 따라서 선제적인 반응이 먼저 나왔다. 그래서 물가 압력 강도를 과도하게 반영했다라는 해석으로 다시 한번 좀 풀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생산에 관련된 코멘트도 관세 우려로 인해서 주문을 앞당기고 있다라는 건데요. 앞서서 이제 오늘 나온 속보를 봤을 때는 2월 1일 기준으로 멕시코랑 캐나다에 다음 달부터 관세를 부과할 생각이다라는 외신 보도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 취임 전에 미리부터 관련된 품목들이 다 수입해서 재고를 네. 많이 쌓아두려는 움직임이 먼저 나타났고 그래서 서비스업 지표가 생각보다 예상치를 상회하게 나왔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좀 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